정혜 씨, 오늘은 샤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소? 처음엔 거칠고 무례했던 그는 넓고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홀로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기기 직전 숨을 삼킨 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남정혜, 53세입니다. 직업은 입주 간병인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6년 병원에서 환자 간병 생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68세 명예교수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요? 3개월 전 간병 알선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입주 간병 케이스 있는데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인데요? 한국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68세,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하신데 평촌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세요. 가족은요? 자녀들 해외 거주. 주말에 가끔 오신대요. 24시간 입주 간병이라 방도 따로 있고요. 조건이요? 한 달 600만 원. 식사 제공, 숙식 제공. 일반 간병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6년 동안 병원 간병만 하다가 처음 받는 입주 간병 제안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24시간 단둘이 한 집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평촌 고급 주택가, 2층 단독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넓고 깔끔했어요. 2층 안방에 계십니다. 집 관리인이 말했어요. 교수님 성격이 좀 까다로우세요. 이전 간병인 분도 2주 만에 나가셨어요. 계단을 올라 2층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 문을 열자 창가를 향해 누워 계신 분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돌봐드릴 남정혜입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교수님, 인사드렸는데요. 필요한 것만 하시오. 말은 걸지 마시오. 첫날부터 벽을 세우는 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세면 도와드리기. 오전 9시 아침 식사 준비 후 식사 보조. 오전 11시 거실로 모시고 내려가 TV 시청. 오후 2시 주3회 물리치료사 방문.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다시 2층 침실로. 밤 10시 취침 준비. 매일 똑같은 일과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저를 거부했어요.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2주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세면을 도와드리려고 침대 가까이 갔을 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불이 평소와 다르게 불룩했어요. 설마 교수님은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세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불을 거두려는 순간 잠깐 교수님이 급하게 손으로 이불을 붙잡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도 남자구나. 천천히 하세요. 제가 아래층에서 물 준비하고 올게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혜야, 전문가답게 행동해.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제가 침실에 들어가면 교수님은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고 이불은 어김없이 솟아 있었어요. 교수님, 세면 시간이에요. 5분만 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끄럽소. 그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그것을 의식하게 됐어요. 저렇게까지, 아니,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제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나, 왜 이러지? 어느 날 교수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였어요. 제가 쿠션을 정리하려고 몸을 숙이는데, 정혜 씨, 네, 아니요. 아무것도. 고개를 들어보니 교수님이 급하게 시선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담요를 덮었어요. 지금 혹시 제가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 간병복 목선이 헐거워져서 보셨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오지 않는 날. 정혜 씨, 네, 교수님. 오늘 샤워를 좀 하고 싶소. 물리치료사 선생님 내일 오시잖아요. 내일 하시는 게 오늘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리치료사가 샤워를 도와줄 때 저는 늘 1층에 있었어요. 한 번도 직접 샤워를 도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욕실 준비할게요. 2층 욕실은 넓었어요. 큰 욕조와 샤워 부스, 그리고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준비했어요. 교수님 준비됐어요. 침실에서 교수님을 휠체어로 모시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옷 벗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맙소.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수님의 가슴이 드러났어요. 68세지만 운동을 하셨는지 탄탄한 가슴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바지를 벗겨드릴 때였어요. 잠깐, 정혜 씨. 교수님의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바지를 내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속옷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저게 6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죄송하오. 통제가 안 돼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부끄러움으로 떨렸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전문가답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속옷까지 벗겨드렸어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진짜 크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휠체어를 샤워 의자로 옮겨드리고 샤워를 시작했어요. 샤워기로 몸을 적시고 비누칠을 시작했어요. 어깨, 가슴, 복부. 제 손이 교수님의 피부 위를 미끄러졌어요. 교수님이 짧은 소리를 냈어요.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하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등을 닦기 위해 뒤로 돌아갔어요. 넓은 등, 굳은 어깨. 천천히 비누칠을 하는데 교수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리 쪽도 씻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씻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교수님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완전히 커진 상태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정혜 씨. 네. 물이 너무 뜨겁소. 아, 죄송해요. 온도 낮출게요. 황급히 샤워기 온도를 조절했어요. 하지만 사실 물 온도는 적당했어요. 저도 교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뜨거운 건 다른 거였다는 걸. 다 씻겼어요. 이제 말려드릴게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어요. 머리, 어깨, 가슴.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제 손이 더 떨렸어요. 저기도 닦아드려야 하는데 수건을 손에 꽉 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실례할게요. 고맙소. 수건이 닿는 순간 교수님의 몸이 확 긴장했어요.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나 지금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옷을 입혀드리고 휠체어로 침실까지 모셨어요. 침대로 옮겨드릴게요. 교수님의 몸을 받쳐 침대에 눕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밀착됐어요. 교수님의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교수님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또 그 소리가 났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는데 이불이 다시 솟아올랐어요. 죄송하오. 정말 죄송하오. 교수님이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괜찮아요. 쉬세요.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나, 왜 이러지? 손이 떨렸어요. 아까 그 느낌이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쳤나, 남정혜?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6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뭔가가. 그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층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 크기가 계속 생각나. 아니,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몸, 떨리던 숨소리, 제 손에 닿던 그 느낌. 나 6년 만이야. 남편과 사별한 후 6년. 그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나도 여자였구나.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2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아침이에요.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불은 어김없이 솟아 있었고 어제 수고하셨소. 제 일이에요. 부끄러웠소. 68세 먹은 늙은이가. 교수님,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고맙소. 그때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정혜 씨는 왜 이 일을 하시오? 돈 벌어야죠. 그게 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요. 6년 전에 혼자 살아야 해서 힘들었겠소.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익숙해요. 외롭지 않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외로웠거든요. 매일 밤. 저도 외롭소.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자식들은 해외에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소. 처음으로 교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혜 씨가 온 게 정말 다행이요. 교수님, 말동무가 생긴 것 같소. 그날부터 우리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개월째, 어느 날 밤 9시쯤이었어요. 교수님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1층에 있던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교수님, 전화 받으실래요? 방문을 열었는데 교수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중이었어요. 교수님, 달려가서 몸을 받쳤어요. 교수님의 몸이 제 몸 위로 쓰러졌어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 교수님의 얼굴이 제 목에 묻혔어요. 죄송하오. 일으키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제가 교수님을 아는 채로 몇 초간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교수님의 심장 소리.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혜 씨, 네, 당신 향기가 좋소.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일으켜 드릴게요. 힘을 줘서 교수님을 침대에 앉혔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교수님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제가 들어가면 미소를 지었어요. 잘 잤소, 정혜 씨. 네, 교수님도 편히 주무셨어요? 당신이 있어서 편하오. 그런 말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혜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지 않겠소? 네, 늘 같이 드시잖아요. 아니요. 내 말은 거실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보통은 제가 침대 옆 테이블에 식사를 차려드리고 저는 1층에서 먹었거든요. 그럴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거실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맛있소. 다행이에요. 정혜 씨 요리 솜씨가 좋소? 감사합니다. 정혜 씨, 네, 나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하오. 포크를 든 제 손이 멈췄어요. 교수님, 이상한 거 알오. 68세 늙은이가. 하지만 진심이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내겐 그 이상이요. 그날 밤 저는 1층 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도 교수님이 좋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2개월 반째 되던 날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혜 씨,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나 정말 힘들어. 어디 아프세요?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불을 가리켰어요. 어김없이 솟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소. 교수님, 정혜 씨 도와줄 수 있겠소? 그게 무슨 손으로 좀 도와주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 그건 돈을 드리겠소. 얼마든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요. 정혜 씨를 좋아해서 그렇소. 교수님도 급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서 미칠 것 같소?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면서 혼자 교수님, 석 달째요, 석 달째. 참고 있는데 더는 못 참겠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왔어요. 1층 제 방으로 내려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6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 전문가로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외로웠잖아. 밤새 고민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이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정혜 씨, 어제 말씀하신 거 한 번만이에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괜찮소? 조건이 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건 제가 교수님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럼 저도 궁금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15년 간병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기로 한 순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날 밤 10시, 집엔 저희 둘뿐이었어요. 2층 침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어둡게 줄였어요. 눈 감으세요, 교수님. 고맙소, 정혜 씨.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낮은 신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 이러는 거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교수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정혜 씨, 정혜 씨. 제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곧 될 것 같소? 괜찮아요.
마무리를 도와드렸어요. 교수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황급히 정리하고 손을 씻었어요. 이제 가볼게요. 정혜 씨. 네. 키스해도 되겠소?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는데 키스쯤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대에 앉자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한 키스. 6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저는 얼른 일어났어요. 주무세요, 교수님. 오늘 밤 여기 있어 주시오. 교수님,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냥 옆에 있어 달라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침대 옆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어요. 불을 끄니 어둠 속에서 교수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정혜 씨. 네. 고맙소. 자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나 방금 뭘 한 거지? 15년 간병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넘은 선.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도 외로웠구나.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감정을 꽁꽁 얼려뒀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정혜 씨, 아직 안 주무시오? 네. 나도 잠이 안 오는군.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 씨. 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수님 손도 따뜻해요. 이리 와주시겠소? 손 잡고 싶소. 저는 일어나 침대 옆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교수님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렇게 누군가 손을 잡아본 게 10년 만이요. 저도 6년 만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교수님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여전히 교수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황급히 손을 빼려는데 교수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교수님, 아침 준비해야 해요. 5분만 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정혜 씨. 네. 나 당신이 줬소. 저도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밤 10시가 되면 저는 2층 침실에 남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교수님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갑고 까다롭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정혜 씨, 오늘 점심엔 뭐 먹고 싶소? 교수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해요. 아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오. 그럼 된장찌개요. 좋소. 된장찌개 좋지.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건 르네상스 시대 건축 양식이요. 보시오. 저 기둥의 비율을. 신기하네요. 정혜 씨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적 없소? 있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그랬구려. 아까운 일이요. 괜찮아요. 지금도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는 배울 게 많은 사람이요. 무슨 말씀을. 겸손하고 성실하고 따뜻하오. 학벌보다 훨씬 중요한 거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간병인, 가정부,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만 살았거든요. 이렇게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허리를 펴며 신음을 흘렸을 때
교수님이 물었어요. 허리 많이 아프시오? 괜찮습니다. 거짓말. 보호대 차고 있잖소.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6년 동안 아무도 제 허리를 신경 쓴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당 20만 원 받으려면 버텨야죠. 20만 원? 교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중얼거렸어요. 나는 1시간 강의로 20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당신 손 없이 물 한 잔도 못 마시는군. 그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정혜 씨, 내일 큰딸이 온대요. 네. 미국에서요? 응.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 온다고. 내일 저녁에 들른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제가 내일은 아니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하오. 간병인이잖소. 하지만 괜찮소.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아, 간병인 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이에요. 남정혜입니다.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디 계세요? 2층 침실에 계세요. 윤서연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1층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빠 나왔어. 왔구나. 건강은 어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응. 재활 잘 되고 있어. 간병인분 괜찮으세요? 저번 분은 2주 만에 나갔다며. 이번엔. 좋아. 잘 돌봐줘. 다행이네. 아빠 까다로우신 거 나도 알잖아.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빠, 난 이만 갈게. 호텔 체크인해야 해. 그래. 조심히 가거라. 간병인 분한테도 인사하고 갈게요. 윤서연이 1층으로 내려왔어요. 정혜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염려 마세요. 혹시 아버지 상태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요? 예전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요즘은 의욕이 많으세요. 정혜 씨가 잘 돌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감사해요. 윤서연이 떠나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교수님, 딸분 가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응. 근데 정혜 씨. 네. 오늘 밤은 조심해야겠소. 네. 서연이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온대요. 아침 먹고 간다고. 제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오늘은 정혜 씨 방에서 주무시오. 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1층 제 방에서 뒤척였어요. 왜 이렇게 서운하지? 어차피 간병인이에요. 원래 제 방에서 자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벌써 익숙해져 버렸어요. 2층 침실에서 교수님 옆에서 자는 게 새벽 2시쯤이었어요. 똑똑똑.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교수님이 휠체어를 타고 서 계셨어요. 교수님, 왜 내려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위험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혼자. 계단 리프트 있소. 괜찮아요. 그래도 정혜 씨,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없으니까 잠이 안 오더군. 교수님, 나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소. 가슴이 뛰었어요. 같이 올라가시죠. 제가 휠체어를 밀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눕혀드리고 저도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주무세요. 고맙소, 정혜 씨. 손을 잡고 그렇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 정혜 씨. 일찍 깨웠죠? 아니에요. 아버지 주무세요? 네, 아직. 제가 깨워드릴게요. 윤서연이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잠깐만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깨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옷도 안 입으셨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막아섰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부탁드려요. 후. 저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간이 침대를 접었어요. 교수님, 일어나세요. 따님 오셨어요. 응? 빨리요. 황급히 정리하고 교수님을 일으켜 앉혔어요. 올라오세요. 아래층에서 윤서연의 목소리. 네, 지금 가요. 간이 침대를 벽장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들어오셔도 돼요. 윤서연이 들어왔어요. 아빠, 주무셨어요? 서연아. 왔구나. 아침 차려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아, 제가 사온 게 있어요. 샌드위치랑 커피. 그럼 제가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재빨리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 뻔했어. 아침 식사 후 윤서연이 떠났어요.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 챙기시고.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저와 교수님 둘만 남았어요. 휴, 정말 조심해야겠소.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 오늘 아침엔 정말 놀랐어요. 미안하오. 내가 밤에 내려간 게 잘못이지.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러다 들키는 거 아냐? 3개월째가 됐어요. 어느 날 밤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혜 씨, 사랑하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심이요. 아내가 세상 떠난 후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오. 저는 간병인이에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내겐 그 이상이요. 우린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오? 교수님은 명예교수고 저는 그런 게 중요하오?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학벌도 직업도 아니오. 당신이라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간병인이 아니라 동반자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생각해볼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윤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저예요. 네, 서연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동생이랑 같이 갈 거예요.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케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다음 주 토요일이 생신이세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잊고 있었소. 69세인데 뭐. 아니에요. 축하받으셔야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드려야지. 다음 주 토요일. 아침부터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코 케이크에 생크림, 과일 장식. 정혜 씨, 뭐 하시오? 비밀이에요. 오후 3시쯤 완성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꽂았어요. 교수님을 휠체어로 모시고 거실로 갔어요. 이게 생신 축하드려요, 교수님.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소원 빌고 불 끄세요. 교수님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시더니 불을 끄셨어요.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요. 알려주세요.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수님, 정혜 씨, 고맙소. 이렇게 신경 써줘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맛있소. 당신이 만든 거요? 네. 재주가 많구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서영과 남동생 윤재민이 왔어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왔구나. 윤서연이 테이블을 봤어요. 손수 만드셨어요? 네. 우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교수님. 저 자리에 내가 끼어들 수 있을까? 자녀들이 돌아간 후 교수님이 2층 침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정혜 씨, 오늘 고마웠어.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한 생일이었소.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 내 대답 들려주시오. 네. 나와 함께 살겠다는 대답.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간병인이에요. 교수님 자녀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관없소.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왜? 교수님은 명예교수세요. 저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면 안 돼요. 명예보다 당신이 중요하오. 그때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소? 네. 계약을 바꾸자오. 간병인이 아니라 가정관리인으로. 그게 무슨 월급을 올려주겠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가정관리인. 집안일 전반을 맡는 거지. 그러면 자녀들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요. 하지만 그리고 1년 후에 정식으로 소개하겠소. 교수님 정말 나 진심이요. 당신과 함께 늙고 싶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1층 제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교수님 생신이었다.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다. 나와 함께 살자고 하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 나는 53살 간병인이고 그분은 68세 명예교수다.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와 교수님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빠, 윤서연의 목소리. 저는 재빨리 교수님에게서 떨어져 앉았어요. 윤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혜 씨도 계시네요. 쉬는 날 아니에요? 아, 교수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래도 쉬셔야죠. 일주일에 하루는. 괜찮아요. 윤서연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와 교수님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엔 맨날 우울해 하시더니 정혜 씨가 잘 돌봐줘서 그래. 정혜 씨,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윤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너스예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0만 원.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 되찾은 게 얼마짜리인데요. 윤서연은 30분 정도 있다가 떠났어요. 문이 닫히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눈치챈 것 같지 않소? 모르겠어요. 조심해야겠소.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계속 숨어 살아야 하나? 4개월째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지팡이 짚고 걸으실 수 있겠어요. 정말이요? 네. 재활이 정말 잘 됐어요. 한 달만 더 연습하시면 휠체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혜 씨 덕분이요. 교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돌아가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혜 씨, 내가 완전히 걷게 되면 같이 산책하자오. 한강공원 같이 걸어보고 싶소. 좋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후 교수님은 정말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혜 씨, 한강 가자오. 지금요? 응. 날씨도 좋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교수님은 지팡이를 짚고 저는 옆에서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시원하구려. 네, 바람이 좋아요. 정혜 씨, 고맙소.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소. 교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소.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소. 다행이에요. 그 말은 교수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혜 씨가 이제 안 떠나도 된다는 뜻이요. 네.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 아니오? 이제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있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소. 간병인이 아니라 동반자로. 교수님, 정혜 씨 대답해 주시오. 나와 함께 살겠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정말이요? 네. 저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저를 껴안았어요. 한강공원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맙소, 정혜 씨. 정말 고맙소. 그날부터 저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입주 간병인에서 가정관리인으로 월급도 올랐어요. 한 달 800만 원. 그리고 제 방도 2층으로 옮겼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게스트룸이었지만 실제로는 교수님 침실에서 함께 잤어요. 5개월째 윤서연이 또 왔어요. 아빠, 혼자 걸으시네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정혜 씨, 정말 감사해요. 제 일이에요. 그런데 아빠, 이제 간병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아니야. 정혜 씨는 계속 필요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럼 가정부를 따로 쓰시지. 정혜 씨가 좋아. 익숙해. 윤서연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응. 정혜 씨는 특별해. 그 말에 윤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1층 부엌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분 후 윤서연이 내려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혜 씨, 잘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교수님, 무슨 얘기하셨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가 눈치챈 것 같소? 뭐라고 하셨어요? 화를 내더군. 아버지가 간병인한테 속았다고. 교수님, 괜찮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 윤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저 윤재민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아버지 곁을 떠나주실 수 없을까요? 네,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혜 씨를 좋아하신다고. 그건 정혜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명예교수세요. 68살이고요. 정혜 씨는 간병인이시고 이건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도 안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떠나주실 수 있으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재민 씨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제가 떠나달래요. 교수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교수님 자녀분들이 내 인생이요. 내가 결정할 거요. 교수님, 정혜 씨 떠날 거요? 아니요. 정말이요? 네. 저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저를 껴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윤서영과 윤재민이 자주 찾아와 교수님을 설득했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나 정신 멀쩡해.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예요. 아니야. 정혜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알아. 자녀들과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6개월째 저는 결심했어요. 교수님,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교수님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돼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저 때문에 교수님이 자녀분들과 멀어지시잖아요. 정혜 씨, 다음 주에 떠날게요. 새 간병인. 아니, 가정부 알아보세요. 교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떠나지 마시오. 교수님, 이게 맞는 거예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혼자 걸으시잖아요.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왔어요. 그날 밤 교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녁 식사도 거의 안 드시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교수님, 식사 좀 하세요. 배가 안 고프오. 조금이라도 드세요. 정혜 씨는 왜 이렇게 잔인하오? 네, 떠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그날 밤 교수님은 제 손을 잡지 않으셨어요. 등을 돌리고 주무셨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교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재활 운동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교수님, 산책 가세요. 날씨 좋아요. 가기 싫소. 운동 안 하시면 다시 안 좋아지세요. 상관없소. 교수님, 당신 떠날 건데, 건강해서 뭐 하겠소?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3일째, 교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물만 조금 마시고, 교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배고프면 먹겠소? 제발이요. 제 부탁이에요. 당신 부탁은 안 떠나는 거요. 교수님, 그것만 들어주시오. 그럼 밥도 먹고 운동도 하겠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4일째, 교수님이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어요. 교수님, 열 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소? 안 괜찮아요. 정혜 씨가 옆에 있으면 괜찮소? 체온계를 재보니 38.5도. 병원 가세요. 제발이요. 실소. 병원 가면 당신 못 보잖소. 교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결국 해열제를 드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어요. 밤새 옆에서 간호했어요. 5일째, 열은 내렸지만 교수님은 너무 약해지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교수님, 죽 좀 드세요. 한 숟가락만. 떠먹여 드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혜 씨, 당신 정말 떠날 거요. 대답해 주시오. 네.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8세 남자가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알겠소. 가시오. 교수님,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옆에 있어 주시겠소? 네. 6일째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짐을 다 쌌어요.
거실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2층으로 올라가 모셔왔어요. 교수님, 마지막 식사예요. 고맙소.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집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오후 3시. 교수님, 이제 가볼게요. 교수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새로 오실 분한테 잘해주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가시오. 빨리, 빨리 가요. 안 그러면 못 보내줄 것 같소?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쿵, 위층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교수님,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2층 복도. 교수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교수님, 교수님, 몸을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119,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간병인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이에요.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실 수 있나요?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들 연락 좀 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윤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저 정혜예요. 왜요? 교수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한국병원 응급실이에요. 뭐라고요? 1시간 후 윤서연과 윤재민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두 사람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윤서연이 다가왔어요. 정혜 씨, 아버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교수님이 일주일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일주일? 윤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혜 씨가 떠난다니까 그러신 거예요? 윤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네. 아버지가 계속 정혜 씨 찾으세요. 의식 돌아오자마자 중환자실. 교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교수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 죄송해요. 제가 떠나려고 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교수님, 저 안 가요. 안 떠날게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밤 11시, 윤서영과 윤재민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나와서 인사했어요. 들어가 계세요. 제가 나올게요. 아니요. 윤서연이 말했어요. 정혜 씨가 옆에 계세요. 네. 아버지가. 정혜 씨 손 놓지 않으세요. 정혜 씨 손 잡고 계셔야 안정이 되신대요. 서연 씨, 우리는 호텔 가서 쉴게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정혜 씨, 아버지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교수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저 안 떠나요. 안 갈게요.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새벽 3시쯤 교수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교수님, 눈을 뜨셨어요. 정혜 씨? 네, 저예요. 꿈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당신 떠났잖소. 안 떠나요. 안 갈게요. 평생 옆에 있을게요.
정말, 이요? 네. 교수님 곁에 있을게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이번엔 편안한 얼굴로.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윤서연과 윤재민이 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행이다. 윤서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혜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병원 카페. 윤서연, 윤재민, 그리고 저.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혜 씨,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신데. 제가 반대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어젯밤에 재민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윤재민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후로 10년 동안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달라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윤서연이 이어받았어요. 정혜 씨 덕분이었어요. 정혜 씨가 오시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어제 밤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정혜 씨 손잡고 있을 때만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눈물이 났어요. 정혜 씨가 아버지한테는 약이세요. 윤재민이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이가,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재민 씨, 윤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 아버지 곁에 있어 주세요. 저희가 인정할게요. 서연 씨, 저희 엄마 자리에 누가 온다는 게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달라요. 정혜 씨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시잖아요.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셔서. 3일 후 교수님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서연과 윤재민이 함께 왔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다. 정혜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염려 마세요. 윤서연이 떠나기 전에 제게 속삭였어요. 정혜 씨, 시간 되실 때 아버지랑 혼인신고 하세요. 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2층 침실, 교수님과 저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정혜 씨, 정말 안 떠나는 거요? 네. 평생 옆에 있을게요. 고맙소.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 당신 만나서 다시 살게 됐소. 저도요. 정혜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소? 심장이 쿵 했어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소. 법적으로도. 서연이도 재민이도 찬성했소.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정말이요? 네. 교수님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교수님이 저를 껴안았어요. 고맙소, 정혜 씨.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2개월 후 구청 앞 교수님과 저 단둘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은 정장을, 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긴장되시오? 네. 떨려요. 나도요. 69세의 재혼이라니. 손을 꼭 잡았어요. 들어가요, 교수님. 그러자오. 구청 민원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교수님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윤도헌.
남정혜,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구청 앞에서 윤서연과 윤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윤재민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 한 장 찍어요. 교수님과 제가 나란히 섰어요. 손을 꼭 잡고, 찰칵. 좋아요. 정말 잘 나왔어요. 윤서연이 말했어요. 이제 식당 가요. 예약해뒀어요. 너무 신경 쓰게 해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결혼인데 작은 한정식집. 건배, 건배. 윤재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재민아. 윤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앞으로 저희한테 편하게 대하세요. 이제 친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럴게. 따뜻한 점심 식사였어요. 1년 후, 일요일 오후, 윤서연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윤서연, 윤재민, 그리고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우리 예쁜이들. 잘 지냈니? 교수님이 손주들을 안았어요. 할머니, 이거요. 손주가 제게 그림을 건넸어요. 우와, 이게 뭐야? 할아버지랑 할머니요. 그림 속에 교수님과 제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예쁜이. 윤서연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주방 좀 도와주실래요? 어머니라니. 아직 어색해요. 왜요? 작년에 아버지랑 혼인신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으세요. 매일 산책하시고 강의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행이다. 어머니 만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감사해. 저 같은 사람 받아들여줘서.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하죠.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청 앞에서 찍은 사진. 교수님과 저 단둘이 정장과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웃고 있는 모습. 그때 사진 정말 잘 나왔죠? 윤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응, 좋았어.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자, 건배, 건배. 윤재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 1주년 축하드려요. 벌써 1년이 됐네.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소. 그날 구청 앞에서 긴장하셔서 서류의 사인도 떨리시던 거 기억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떨릴 수밖에. 손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모두 웃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혜 씨, 행복하오? 네. 정말 행복해요. 교수님,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행복해야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고맙소, 정혜 씨. 내 인생에 와줘서. 2층 침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교수님과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 내일 뭐 하고 싶소? 교수님이랑 한강 산책하고 싶어요. 좋지. 그러자오. 그리고 저녁엔 교수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아, 그거 좋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 씨, 네,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교수님. 그렇게 우리는 잠들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 현재, 오늘도 아침이 밝았어요. 교수님, 일어나세요. 5분만. 안 돼요.
오늘 특강 있으시잖아요. 아, 맞다. 교수님이 일어나 앉으셨어요. 정혜 씨가 없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평생 옆에 있어 줄 거지? 당연하죠. 아침을 함께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어요. 매일. 사람들은 물어요. 15살 차이인데 힘들지 않아요? 간병인이었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전혀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나이가, 직업이,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68세 명예교수 윤도원. 53세 간병인 남정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3세 입주 간병인 정혜와 68세 명예교수 도원. 자택이라는 좁고 은밀한 공간에서 시작된 6개월간의 사랑. 처음엔 반대했던 자녀들도 아버지의 진심과 정혜의 헌신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쩌면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더 아름다운 건 서로의 상처를 알고 외로움을 알고 삶의 무게를 아는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신분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진심으로.